인류는 수천 년 동안 철과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불로 녹이고 망치로 두드려 형태를 만들며 문명을 세우고 산업을 확장했는데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제 눈앞에 보이는 저 배도 이 건물도 모두 철강입니다. 철강은 모든 제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런데 철강을 그냥 만들어서 쓰던 시대는 이제 좀 지났습니다. 철강 산업이 뒤처지면 국가의 주력 산업이 뒤처진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표준을 포스코가 세계 표준이 될 것입니다. 미래 철강을 위해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은 여전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과거 불꽃 속에서만 경쟁력을 찾던 철강 산업이 지금은 기술과 장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 쌀이 식탁에서 빠질 수 없듯이 철강은 모든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기초 핵심 소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철은 더 이상 단순한 소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저 배도 이 건물도 모두 철강입니다. 에너지를 싣고 오는 배, 이를 저장하는 터미널까지도 모두 철강이 필요한데요. 그것도 그냥 철이 아니라 특수한 철, 바로 특수강입니다.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철강의 정교한 진화가 산업 전반의 기초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반 강은 통상적인 철근이라든가 일반적인 쓰이는 거고, 특수 강은 온도가 높은 데서 견뎌야 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매우 저온 데서 견뎌야 된다든지. 특히 특수강 중 하나인 고망간강은 포스코가 세계 최초 독자 개발해서 이미 다양한 산업에 활용 중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망간을 많이 첨가한 강판은 고망간강이라고 부릅니다. 고망간강의 주요한 특징은요, 저온에서의 인성 특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 그래서 이 고망간강은 굉장히 에너지 분야에서 널리 활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려면 영하 165도가 돼야 됩니다. 일반 강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포스코가요, 전 세계 철강사에서 이 고망간간에 대해서는 거의 표준을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더군요. 세계 최초로 개발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망간강으로 제작하면 그 로열티 자체가 없습니다. 고망간강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은 또 있습니다. 초고강도 대표하는 그 기가 스틸이 있습니다. 동전 크기의 기가 스틸 케이블이 있으면은 25톤 트럭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강도를 가진 강판입니다. 자동차의 경량화와 안정화를 높이는 초고강도 강판 기가 스틸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전 세계 자동차 10대 중에 한 대에 포스코에 생산된 자동차 강판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0년 포항제철소의 착공과 함께 우리나라의 중화학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철강은 국가산업의 근대화부터 현대화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오며 지금도 든든하게 제조업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업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철강이 알루미늄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철강은 경쟁 소재 대비 친환경성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철강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e imposing a 25% increase. We're going to bring it from 25% to 50% the tariffs on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우려한 대로 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철강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기 시작한 건 역시 철강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력 산업이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에 질세라 유럽 역시 영내 산업 보호를 명분 삼아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인 한국 산업의 구조에서 철강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속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안팎으로 한국 철강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철강의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NDC가 53%에서 61% 사이로 확정됐습니다. 유럽의 시방 같은 것들이 CO2 1톤당 70불이라고 하는 탄소세를 매기겠다고 공지를 했지요. 저탄소 철강을 생산하라라는 거고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감축 목표를 준수하자. 국가 감축 목표, 우리 이제 보통 얘기하는 NDC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올해부터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관세 같은 것들이 계속 지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이라고 하는 방식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죠. 지금 철강 산업은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강화, 중국의 저가 공세에 탄소 규제까지 겹쳤는데요. 철강 산업이 생존을 위해 찾은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방법의 하나는 바로 현지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산업의 현지화 전략에 철강도 같이 나가야 되고요. 완결형 현지화 전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자동차 산업, 가전, 조선 등등 해외 이제 현지 진출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또 이제 고급 철강을 조달을 해야 되고. 격변하는 상황 속에는 누구보다 빠른 판단과 실행력이 필요했습니다. 해외 고성장 고수익 시장에서 현지 생산 및 가공, 판매의 체계를 구축하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입니다. 국내 자동차, 전자, 조선업 등이 현지 생산 전략을 선택하자 그 토대가 되는 철강 산업 역시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생산을 늘려가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영업이익 자체를 높여가지 않으면 미래 산업을 대비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기초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나가야 할 겁니다. 소재를 공급해야 하는 철강 산업은 제철소 현지 건립 등 생산 현지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미 시장에 바로 즉시 철강 공급이 가능하게끔 하는 프로젝트도 발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의 어떤 이런 공백 기간은 미국에서 이제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이제 클리블랜드 클립스라는 철강사하고 협력을 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도와주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데 루이지애나가 있는 현대제철이 짓겠다는 것과 클리블랜드 클리프와 함께 협력을 한다든가 또는 인도와 제철소를 같이 짓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현지 생산에 관계되어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압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이로써 현지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공급 체계를 확보했는데요. 이렇게 생산 현지화의 속도를 낸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철강을 온전히 사용하는 산업이 사실은 조선 산업입니다. 특수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한 강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요구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철강 산업이기 때문에요. 이제 철강의 완결형 현지화 전략은 특히 미국에 진출한 한국조선과 방산업을 지원하며 한미 간 중요한 산업동맹인 마스가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뒷받침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대한민국을 선택했을까? 실은 한국이 조선업을 잘하기 때문이다 라고 미국은 선정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미국은 깨닫게 될 겁니다. 한국이 왜 조선업이 강한가? 실은 한국 조선업에는 한국 철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개발한 고만간강이 LNG 탱크라든지 저온에서
유리한 성능, 심지어는 군사적으로도 유용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철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우월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철강 산업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할 경쟁력을 갖추면서 탄소 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이며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유일한 대안으로 손꼽히는 것이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수소 환원 제철 개발 센터입니다. 탄소 없이 철을 만들어내는 포스코의 하이렉스 공법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R&D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이 없으면 우리의 기간 산업 모두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철강 산업이 뒤처지면 국가의 주력 산업이 뒤처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의 하이렉스 기술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우리 제조업을 지켜내는 핵심 기술력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시험 설비 구축과 상용화 기술 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소 환원 제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용광로에 철을 녹이려면 이제 탄소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떼내려면 그렇죠. 그 역할을 탄소가 대신했었는데 네. 이제 하이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수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탄소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CO2가 배출되는 거를 그렇죠. 수소를 사용하면 물이 배출되니까 예. 획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원된 철광석을 전기 용융로에 넣으면 고품질의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고로 용광로 공정 대비해서는 약 5분의 1 이상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수소 환원 제철은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시대에 탄소 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어 궁극의 친환경 제철 기술로도 불리는데요. 때문에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세계 철강 산업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발을 해본 나라가 없는 거예요. 포스코에서 하이렉스 추진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하이렉스라는 기술은 포스코 내부에서 10년 이상 더 전에 만들어서 실은 기초 기술들은 그때부터 개발을 해왔고요. 수소를 통해서 광석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을 국내 기업인 포스코가 갖고 있다. 포스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파이넥스라는 공정 개발을 해서 만들었던 그 기술 개발 과정에 있었던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 가루가 굉장히 수소가스에 의해서 흩날리면서 그 작은 입자가 이제 수소와 만나면서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이게 바로 유동층 환원 기술이라는 거죠. 싼 가루 형태 철광석을 활용할 수 있고 포스코가 세계 최초 개발한 파이넥스 공법의 유동 환원로 기술을 확장해 수소를 최대 100%까지 사용하는 하이렉스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수소 환원을 연구하는 곳이 되겠고요. 작은 스케일의 유동층에서부터 굉장히 큰 스케일의 유동층까지 저희가 다양한 사이즈의 유동층과 다양한 조건에서의 수소 환원 공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실험 설비들을 갖춰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철광석을 어떤 조건에서 유동을 시켜야 잘 작동이 되는지를 상온에서 공기를 이용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실제로 고온에서 수소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기체들이 이 입자들하고 다 만나는 과정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을 상용화 해버리면 이거보다 엄청난 크기의 그죠? 실린더에서 이제 유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소 환원 제철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군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산업화할 때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는 거는 혁신적인 공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험난하고요. 실험실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화학식을 실제로 대규모 공정 설비로 구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에 수소 환원 제철을 꿈의 기술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성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언제쯤으로 상용화가 될 것 같으세요? 이제 현재 하이렉스 데모 플랜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기술 개발이 완수되면 속도감 있게 상용화를 진행할 생각이고, 수소와 전기 에너지를 아주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인프라가 같이 그렇죠. 조성되어야 그 시기를 잘 조율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곧 포항제철소에서 세계 최초로 유동환원로 기술을 적용한 수소환원제철 설비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수소환원제철이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증설비 예비 타동성 조사 통과, 그리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제도적 뒷받침까지 정부 역시 이 전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KST법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국가의 주력 기간 산업으로서의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탄소 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 국가가 나서서 함께 하겠다. K스틸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소환원 제철 기술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철강사 내부가 친환경적으로 어떠한 내부 설비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공법을 전환하고자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현재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 와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다, 창의는 무한하다의 정신은 지금도 포스코인의 가슴마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2의 창업이라고 여기는 수소환원제철의 착공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 이 제철소 앞에서 한국 제조업의 미래와 세계 제철 산업을 선도하는 포스코 그룹의 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지가 무려 41만 평의 새로운 제철소 부지로 탄생을 하고, 그 제철소 부지 위에 하이렉스 공법을 활용한 수소환원 제철 공정이 이곳 바다 이 부지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이 혁신 기술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철강 기술을 선점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면 다시금 이곳 포항은 철강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고, 새로운 고용 창출과 함께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수소를 활용한 쇳물이 쏟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티핑 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지금, 한국 철강 산업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인가. 세계의 표준이 되어 경쟁력과 기술 주도권을 갖기 위해 K철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